식당. 여보, 사업 성공 축하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다 당신이 그동안 옆에서 챙겨준 덕분이지. 이번에 성공한 것도 당신이 조언해준 거 그대로 한 덕분이잖아. 고마워, 정말.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당신이 기울어가는 사업 되살리겠다고 백방으로 뛰어다닌 덕분이지. 이제 점점 더 자리도 잘 잡아가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으니까 당신도 남들처럼 쉬기도 하고 그래. 그래야지. 내가 안 그래도 호텔 뷔페권을 거래업체 사장한테 받았는데 말이야. 이거 유효기간이 이번 주 주말까지더라고? 그래? 그럼 이번 주 주말에 갈까? 장모님 불러서 같이 가는 게 어때? 엄마? 엄마를 왜 데리고 가? 연 끊고 싶다니까 왜 자꾸 엄마 일을 들먹여?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알잖아. 회상, 집. 자, 이걸로 복학해라. 엄마가 힘들게 구한 거니까 다른 데 쓰면 안 돼. 알았지? 그럼 엄마, 내가 다른 데 쓸 데가 어딨다고. 나도 군대 다녀와서 철들었다니까? 근데 이 큰 돈을 어떻게 구했대? 다 방법이 있지 뭐. 엄마, 그게 뭐야? 어? 지치, 너 언제 거기 있었니? 엄마가 나 복학하라고 준 돈이야? 복학? 엄마, 설마, 지희야, 그게 말이야. 나한텐 집안 형편 어렵다고 등록금 못 대준다고 돈이나 좀 벌라고 닥달하더니 갖다 주니까 그 돈을 제 학비로 홀랑 줘버려. 내가 그 돈 마련하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사채업자한테 쫓기고 있다며. 이 돈 없으면 죽는다며. 우리 승우가 명색이 우리 집안 장남인데 당연히 장남이 잘못 배우면 망하는 거지. 기집애가 배워봤자 얼마나 배운다고. 말은 똑바로 해야지. 제가 장남이라고 우리 집에 도움된 적 있어? 걸핏하면 술 먹고 사고 쳐서 여기저기 돈만 쓰게 했잖아. 제가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말을 믿어? 저런 식으로 학교 등록 안 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닌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아직도 제 말을 믿어. 어? 동기들은 다 이제 졸업반인데 나만 지금 2학년이라고. 얘가 누나가 돼선 동생한테 그렇게밖에 말을 못해? 이제 군대 다녀와서 열심히 한대잖아. 아, 가족이 뭐야? 끝까지 믿어주는 게 가족 아니야? 그리고 어릴 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네 아빠처럼 도박을 했어, 사기를 당했어. 아, 너도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잖아. 그리고 누가 학교 못 다니게 했니? 집안 형편 안 좋으니까 장학금을 타서 다니든 대출을 받든 알아서 하라고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지도 게을러서 집안 형편에 도움 안 된 주제 어딜 동생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해? 엄마 진짜 양심 없다. 내가 장학금 타면 학교 공짜로 다니는 거니까 동생 등록금 벌기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라고 한 건 기억 안 나? 쟤 저번에 동네 사람이랑 싸워서 합의금 500 나온 건? 그거 다 내가 일해서 줬잖아. 맨날 이런 식인데 내가 공부를 어떻게 해? 의지만 있으면 하게 돼 있지. 핑계는. 암튼 우리 승우한테 다시 그런 말 하지 마라. 누나가 어쩜 저리 못됐는지. 그래 누나, 내가 이번엔 열심히 한다니까. 그러니 넌 열심히 돈이나 벌어. 무슨 공부를 한다고 그래? 회상 끝. 식당. 그때 이후로 연 끊은 거 몰라서 그래. 가족이랑 연 끊고 내가 제일 먼저 느낀 게 뭔지 알아? 가족이 없으니까 나만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때 죽을 듯이 공부하고 돈 벌어서 변호사도 될 수 있었던 거잖아. 가족이랑 연락 주고받는 순간부터 나랑 당신한테 뭘 뜯어갈지 모른다고. 그니까 제발 그런 말 좀 그만해. 저기, 그게 말이야. 사실은 장모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뭐? 엄마가 아프다고? 어, 사실 난 간간히 안부 인사 드리고 있었거든. 당신도 알잖아. 난 어릴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결혼하면 아내 부모님을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마음 먹은 거. 당신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안부 인사 드리고 있었는데, 글쎄, 어머니가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고. 들어보니까 치료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 엄마가 간암 말기?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지. 더 늦기 전에 화해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물론 어머니가 당신한테 상처를 준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족이고 부모잖아. 이유야 어떻든 당신 세상에 나오게 한 분이고 당신이 가족이랑 연 끊고 난 후에 잘 살지도 못했는데 병까지 걸린 분을 더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좀 안쓰럽기도 하고 보니까 처남이 계속 사고를 치는 것 같더라고. 아버님은 연락도 안 되고. 괜히 연락했다가 또 옛날처럼 나 뜯어먹기만 하면 어떡해? 그럼 당신한테도 피해가는 거야? 우리 결혼할 때 잊었어? 결혼식 나와주는 대신 돈 달라고 했잖아. 딸이 결혼하는데 돈 달라는 게 어디 상식적인 부모야? 승우 걔는 또 어땠는데? 축의금 훔치려다가 들켰잖아. 그런 사람들이랑 어떻게 다시 연락을 해? 어? 당신 말도 영 일리가 없는 건 아닌데. 장모님 정말 후회하시는 것 같았어. 진작 우리 이용이 먹고 싶었음. 내가 안부 인사 드릴 때 돈 좀 달라고 했겠지. 그런 말 하신 적 없다니까. 가난 말기 판정 받았대서 내가 병원비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어. 그럴 돈 있으면 당신 맛있는 거나 사주라고. 당신 많이 보고 싶어하는 눈치야. 그니까 더 늦기 전에 화해하자. 어? 아, 씨. 그렇게 나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으면 잘 살 일이지. 그렇게 내가 승욱해 너무 믿지 말라니까. 내가 주말에 자리 마련할 테니까 일단 나오기만 해. 어? 알았어. 그치만 살갑게 대하고 그런 건 못해. 알지? 그런 건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어. 당신 나오기만 해도 어머니 진짜 좋아하실 거야. 그 주 토요일 레스토랑. 아유, 우리 지희 왔구나.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네. 못 본 사이에 더 이뻐졌네? 그렇죠? 남들은 서서히 나이 들어가는데 지희는 가면 갈수록 예뻐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말랐어요? 아프다면서 좀 많이 먹고 다니지. 마르긴 그래도 잘 먹고 다니는걸. 지희야, 그동안 엄마가 미안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다 같은 자식인데 그런 식으로 굴면 안 됐던 거였는데. 그렇게 영 끊었을 땐 몰랐는데 너 없이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 너가 우리 가족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요. 나중에 후회할 일 만들지 말라고. 나 없으니까 집안 안 돌아갔죠? 승우 걔도 사고만 치고 다닌다고 그러던데. 승우 그 자식은 말도 말아라. 지 아빠를 그대로 닮아가더라. 나도 몇 번 도와주다가 이젠 포기했어. 지 인생 지가 망치겠다는데 내가 어쩔 도리가 없지. 아, 내가 승우 뒷바라지 하려고 너 공부 못하게 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니까. 부모가 돼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넌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변호사까지 됐는데 내가 정말 미안하다.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 이 죄를 어떡하면 좋으니. 다 지난 일인데요, 뭘. 그래서 많이 아픈 거예요? 가난 말기라면서요. 벌 받은 거지 뭐. 차라리 다행이다 싶었어. 나 같은 건 빨리 죽어야지. 그래도 죽기 전에 네 잘 사는 모습 볼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남편도 얻었고. 보란 듯이 잘 살았어야죠. 이렇게 불행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나보고 뭘 어쩌라고. 왜 엄마는 맨날 이렇게 불행한 모습이야? 내가 이 모습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알아?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살아? 그게 말이야. 내가 좀 똑똑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미안해. 이제 두 분 화해하신 거죠?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동안 얼마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는데요. 이태로 집. 뭘 아침부터 그렇게 만들어? 생강차. 엄마 주려고. 아마즈한테 이게 좋다네. 보나마나 엄마 몸 관리도 안 하고 있을 텐데 이거라도 해드려야지.
역시 딸은 다르네. 어머니랑 화해하니까 얼마나 좋아. 내 말 듣길 잘했지? 그동안 우리 엄마 잘 챙겨줘서 고마워. 솔직히 앙금이 다 풀린 건 아니지만 막상 큰 병 걸렸다는 엄마 보니까 그런 게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그래, 이제 어머니도 다 후회하고 계시잖아. 이라도 잘해드려야지. 안 그래? 알았어. 나 이거 전해드리고 사무실 출근하려고. 오늘은 먼저 출근해. 나도 좀 늦게 출근하지 뭐. 같이 갔다 오자. 고마워. 1시간 후, 엄마 집. 어머, 아침부터 여긴 어떡해? 생강차 좀 만들어 왔어. 이거 따뜻하게 데워서 매일 마셔. 몸에 좋대. 아이, 뭐 이런 걸 만들어 왔어. 안 그래도 바쁜 애가. 우리 지 효녀죠? 아침잠도 많은 애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걸 만들고 있더라니까요. 새벽은 무슨? 이거 만드는데 뭐 얼마나 걸린다고. 고마워, 지희야. 이 못난 엄마 뭐가 좋다고 이런 것까지 만들었어. 뭘, 별로 힘들지도 않았어.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돼. 아무리 치료가 어렵더라도 몸 관리는 해야지. 그래, 우리 지희 덕분에 금방 낫겠네. 고맙다. 나도 이제 출근해야 돼서 이만 가볼게요. 장모님, 조만간 또 식사 대접할게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그래, 그래. 바쁠 텐데 얼른 가보렴. 고맙다. 뭐야? 누나랑 다시 연락해? 어, 이제 일어났어? 어제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엄마 걱정되게. 나도 이제 나이가 30이 다 돼가. 다 큰 애들 몇 시에 들어오던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근데 누나 옆에 있는 사람이 매형이지? 결혼식 때만 얼굴 간신히 봤네. 어찌나 착하고 능력이 있는지 네 누나가 그래도 네 아빠랑 정반대의 사람을 만났더라. 우리랑 연 끊은 사이에 눈이 높아졌나 보지 뭐. 근데 언뜻 봐도 잘 나가 보이던데?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더라. 네 누나는 변호사 사무실 차린 것 같고. 우리 버리고 가더니 성공은 했나 보네. 어떻게 화해했대? 좀 아프다고 했더니 맘 약해져서 연락이 오던데? 네 누나보다 김서방 저 사람이 맘이 약해. 들어보니까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결핍이 있는 것 같더라고.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아무튼 잘했네. 빼먹을 게 많겠어. 그동안 의심 안 받으려고 돈에 대한 얘기 일절 안 했거든. 그니까 너도 당분간 조심해. 알았지? 알았어. 나도 나이 들면서 요령 늘었다고. 다음날 남편 회사. 어? 장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유, 명함준 주소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나 보네. 일이 좀 어려워서 한참 헤맸거든. 저기, 내가 도시락을 좀 싸왔는데 직원한테 들어보니까 곧 점심시간이라며? 나가서 자주 사 먹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오늘은 나랑 도시락 먹는 건 어때? 저야 좋죠. 몸도 안 좋으신데 이걸 혼자 다 싸신 거예요? 이런 건 금방 만들지. 옛날 체력 같았으면 5단 도시락도 해줬을 텐데 미안해. 이걸로도 충분한데요.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 다 있네요. 갈비찜에 잡채에 장조림에 이거 다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힘들긴. 우리 귀한 사위 먹는다는데 뭐가 힘들어? 어여 먹어. 일하느라 고생이 많네. 여기까지 오느라 안 힘드셨어요? 댁에선 꽤 먼 거리일 텐데. 버스 타면 금방인걸. 아,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우리 지희랑 화해할 수 있게 자리 마련해 준 것도 고맙고 한번 물어봐 주는 것도 고맙고 자네한텐 참 고마운 일만 가득이야. 제가 뭘요.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지희도 어머니랑 화해하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자리 마련했을 텐데 너무 늦게 했나 싶더라니까요. 지금이라도 화해해서 다행이지. 근데 저기 저 상자는 뭐야? 옆에 있는 건 서랍 같은데 냉장고인가? 저거요? 냉장고가 아니라 금고예요. 아, 금고? 그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돈이나 금 같은 거 넣어놓는 뭐 그런 거? 아, 네. 드라마처럼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냥 비상금 넣어둔 거예요. 역시 성공한 사업가라더니 뭐가 다르긴 다르네. 화장실도 이렇게 널찍하고 금고도 있고. 아, 전 성공했다고 하기도 그렇죠. 앞으로 더 잘 돼야죠. 나중에 아기 낳을 생각도 하면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아, 그래. 안 그래도 그걸 묻고 싶었어. 두 사람 나이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슬슬 아이 생각도 해야지. 저야 아이 당장이라도 갖고 싶긴 한데
지희가 워낙 바빠서요. 지금 커리어적으로 한창 중요한 시기라 아기 갖자고 말하기도 뭐하네요. 그래도 이보다 더 늦으면 아기한테도 안 좋을 텐데. 일이야 나중에 할 수 있지만 아긴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지희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려고요. 괜히 아이 때문에 커리어 끊겼다는 원망은 듣고 싶지 않아서. 우리 지희 생각해주는 건 자네밖에 없구만. 고맙네. 아니에요. 음, 음식이 다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집밥 정말 오랜만에 먹네요. 자주 해줄게. 이렇게 종종 와야겠네. 우리 듬직한 사위랑 오붓하게 점심도 먹고 얼마나 좋아. 저도 좋은데요. 아, 어머니, 병원에 또 언제 가세요? 병원? 그래도 정기검진 같은 거 안 받으세요? 진통제도 받으셔야 하고 그럴 텐데. 어, 언제 한번 가야지. 치료도 안 된다는데 병원 자주 가서 뭐 하겠어. 그래도 가셔야죠. 다음에 가실 때 제가 바래다 드릴게요. 매번 혼자 가셨죠?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큰 병원 같은 데는 또 구조가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저랑 같이 가요. 그래, 그래. 신경 써줘서 고맙네. 그날 저녁, 엄마 집. 또 술 취했어? 대체 그놈의 술을 언제까지 마실 거야? 얼굴 꼴은 그게 뭐고? 엄마,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누굴 만나서 이렇게 쥐어 터졌는지 아냐고. 누굴 만났는데? 어? 설마 너 또 싸운 거 아니지? 내가 뭐 맨날 싸우는 애인 줄 알아. 내가 깡패도 아니고. 그럼 뭔데? 무슨 일인데 얼굴이 이 모양이야? 어? 무슨 일이겠어. 나 이렇게 만들 사람 빚쟁이들밖에 더 있어. 여기 사는 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문 앞에 딱 지키고 서 있더라. 그 빚쟁이들이 문 앞에 왔다는 거야? 이사 온 지 어떻게 알고? 그 자식들이 이런 거 알아내는데 도 같았어. 우리처럼 돈 빌려놓고 안 갚고 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이 정도 식은 죽 먹이겠지. 그렇다고 네 얼굴을 이렇게 해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신고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우리가 돈 안 갚았는데. 엄마, 우리 빨리 돈 좀 갚자, 어? 이대로는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빚쟁이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는데 어떡해. 그러게 누가 도박을 그렇게 하래. 어린 놈이 뭘 안다고 지 아빠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 아르바이트만 해선 돈이 쉽게 안 벌리니까 그렇지. 아무튼 빨리 누나한테 돈 좀 달라고 해. 가난 말기라고 했다며. 치료비 없다고 하면 주지 않을까? 사이도 꽤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어? 이제야 사이가 좀 좋아졌는데 또 돈 달라고 하면 의심하겠지. 네 누나가 우리한테 한두 번 당했니? 아, 그것보다 네 누나 남편을 공략해야지. 그 회사에 금고도 있더라고. 돈이 꽤 많은 모양이야. 회사에 금고까지 둘 정도면 부자 맞네. 이참에 그거 그냥 뜯어버리는 건 어때? 얘가 큰일 날 소리래. 그러다 들키면 그러지 말고 살살 달래서 돈 받아내는 게 낫지 않아?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해. 아무리 매형이 착하더라도 누나한테 들은 게 있는데. 선뜻 돈을 주려고 하겠어? 회사 주소가 어딘데? 내가 가서 뜯어올게. 예전에 금고 뜯는 방법 배운 적 있어. 절대 안 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도둑질하다가 잡히면 어쩌려고 그래? 해도 엄마가 해. 금고 뜯는 방법이나 좀 알려줘. 되게 간단해. 나랑 연습 몇 번 하고 가면 바로 가능할걸? 일주일 후, 집. 아, 무슨 일이야? 얼굴도 어둡고 한숨만 계속 쉬고.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게 회사에 도둑이 들었지 뭐야. 뭐? 도둑? 경보장치 다 하지 않았어? 그니까 말이야. 아, 무슨 수로 해제를 했는지 모르겠네. 다른 건 다 무사한데 금고 돈만 없어졌어. 그래도 비상금만 넣어놓은 거라 큰 타격은 없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걱정이야. CCTV는 확인해봤어? 내일 돌려보기로 했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은행에 맡기는 건데 3천만 원이 홀랑 사라졌더라니까. 아, 설마 직원은 아니겠지? 에이, 설마. 금고까지 뜯어갈 정도면 이런 거 전문으로 배운 사람이겠지.
그래도 CCTV 있으니까 확인하면 바로 나오겠네. 경찰에 신고는 했지? 일단 확인하고 신고를 하든가 하려고. 대체 누구야, 정말? 그 시각, 엄마 집. 뭐야. 고작 3천만 원밖에 금고에 안 들어있었어? 무슨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금고에 3천밖에 안 넣었대? 금고에 돈 별로 안 들어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이었나 보네. 정보 해지하는 거 간신히 성공해서 금고 열었더니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말로 꼬실 걸 그랬네. 아니야, 일단 3천만 원으로 빚쟁이 화를 좀 누그러뜨리고 아픈 거 핑계대고 더 뜯으면 되는 거니까. 엄마, 근데 거기 CCTV 같은 건 없었어? 확인해보니까 없던데. 사장실에 CCTV 달아서 뭐 한다고? 내가 천장 낱낱이 확인했는데 없었어. 다행이네. 혹시나 싶어서 괜히 들키면 창피하잖아. 들켰다 해도 지가 별 수 있겠어? 장모를 어떻게 경찰에 신고해? 야긴 그렇지. 만약 신고하면 그건 자식도 아니라고 봐야지.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지희야, 엄마야. 바쁘니? 아니요, 별로 바쁜 일은 없는데. 왜요?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녁 같이 먹을까 해서 내가 집에서 요리를 좀 했는데 반찬도 갖다 줄 겸 너네 집 들러서 김서방이랑 같이 저녁 먹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저녁에? 뭐 약속 있니? 어, 아니요, 별건 없죠. 남편한테 말해 놓을게요. 혼자 오는데 안 힘들겠어요? 몸도 안 좋으면서 집에서 그냥 쉬시지. 아유, 거리가 뭐 얼마나 멀다고. 그럼 시간 맞춰 가마. 여보세요? 나야. CCTV는 확인해봤어? 어, 누군데? 아는 사람이야? 아, 얼굴이 잘 안 보여서 모르겠더라. CCTV가 워낙 구석에 있긴 하잖아. 그래? 그럼 잡기 좀 힘들겠네. 그래도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 그래도 요새 이런 도난 사건 금방 잡던데? 차차 해야지. 근데 왜? 아니, 어머니가 집에 오신다네? 저녁에 밥 같이 먹자고. 괜찮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신다고? 어, 왜? 안 돼? 무슨 일 있나? 아, 아니야, 무슨 일은. 알았어, 그럼 시간 맞춰서 갈게. 그래, 그럼 이따 저녁에 봐. 도난당한 게 마음이 많이 쓰이는 모양이네. 하긴, 삼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그럴 수밖에. 요새 이렇게 대놓고 도둑질하는 경우 없는데. 내가 좀 나서야 하나? 그날 저녁, 집. 나왔어. 김서방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지냈지? 회사는 잘 되고? 아, 네.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벌써 왔어? 아직 밥은 덜 됐는데. 차차 하면 되지. 여기 반찬 해온 거. 이걸로 대충 해서 먹자고. 많이도 했네. 여보, 엄마랑 얘기 좀 나누고 있어? 나 테이블 세팅 좀 할게. 오, 저기, 김서방. 요새 사업은 어떤가? 내가 저번에 도시락 갖다 준 뒤로 몸이 이래저래 좀 약해져서 회사에 들리질 못했네. 미안해서 이걸 어째? 아니에요. 어떻게 매번 도시락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사업은 여전히 잘 되지? 수익이 얼마 정도 되려나? 한 달에 얼마 버는지 물어봐도 돼? 그건 왜요? 그냥 사위 사업이 얼마나 잘 되나 궁금해서 그렇지. 근데 김서방,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많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필요한 일이 생겨서. 그럴수록 많이 먹어야 돼. 이따 밥 2공기씩 먹어. 저기, 내가 우리 김서방 믿어서 하는 말인데 말이야.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무슨 돈이요? 대놓고 이런 얘기 하긴 뭐하지만, 글쎄, 병원에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수술 성공 가능성이 높겠다고 그러는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싶어서. 근데 내가 그동안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둔 돈이 있어야지.
한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돈만 빌려줄 수 있나 해서. 김서방이 그 정도 능력은 되는 것 같아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부탁하네.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냥 가세요, 이럴 거면. 어? 아니, 갑자기 왜 그러나? 당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죄송한데 오늘은 얼굴 보고 얘기하기가 힘드네요. 그냥 가주셨으면 해요. 아니, 김서방 왜 그러나? 내 얼굴 보기가 싫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 왜 그래, 엄마한테. 일단 돌아가세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자, 자네 이게 무슨... 얼른 열지 못해? 이게 무슨 경우인가? 어? 뭐 하는 짓이야? 아니, 갑자기 엄마를 왜 내쫓아? 엄마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무슨 말실수라도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갑자기 이렇게 소리 지르며 내주는 게 어딨어. 나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그랬어. 놀라게 했다면 미안.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당신 엄마가 우리한테 접근한 이유가 너무 명확히 보여서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일단 이거부터 봐봐. 이게 뭔데? 여기 당신 회사 아니야? 여기 금고 앞에 서성 있는 사람 보이지? 자세히 봐봐. 아깐 범인 얼굴 잘 안 보인다고 했으면서. 잠깐, 이 사람... 그래, 당신 엄마야. 영 믿기지가 않아서 나도 100번, 1000번은 확인한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당신 엄마더라. 금고에 있는 돈을 다 털어간 것도 모자라서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아까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한 줄 알아? 수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술비 5천이라고 좀 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근데 어림없지. 당신 엄마가 금고 털어간 거 확인한 뒤에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조사를 했는데 말이야. 아니더라. 아주 건강하던데. 당신 동생 도박한 것 때문에 빚져서 그거 해결하려고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인 거더라고. 삼촌 그렇게 해서 빼돌리고 차라리 거기서 멈췄음 그냥 묻으려고 했어. 노인네가 오죽 급했음 사위에서의 도둑질까지 하러 오나 해서. 근데 병을 속인 것도 모자라서 동정심 자극해서 돈 추가적으로 빼돌릴 계획 갖고 있는 게 너무 명확히 보이니까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쫓은 거야. 계속 보고 있으면 당신 보는 앞에서 당신 엄마한테 막대할 것 같아서. 아니, 어떻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결국은 아프다고 연락해온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참, 옛날보다 돈 뜯는 수법이 다양해지긴 했네. 그땐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속일 작정을 하고 돈을 뜯었네? 이거 보여주는 게 당신한테 큰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꾹꾹 참았는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능적으로 접근하는 거면 또 당신한테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돈 뜯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말한 거야. 미안해. 차라리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을 하지. 어쩜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래? 그동안 나 뜯어먹었으면 됐지. 뭘 더 뜯어갈 게 있다고. 이젠 내 남편까지. 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용서하는 것도 지친다고. 솔직히 나도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웬만하면 당신 부모님 우리 부모님인 것처럼 모시고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리고 그러려고 했거든? 근데 이건 그 영역을 벗어난 것 같아. 당신이 왜 그동안 가족이랑 연 끊고 살았는지도 이해가 됐고 당신이 어떻게 하기로 맘 먹든 당신 편 들 테니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무조건 도와줄게. 다음 날 엄마 집. 그래 왔어? 어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어찌나 놀랐던지. 김서방 어디 아픈 거야? 갑자기 쫓아내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 아,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신경이 예민했나 봐요. 그래도 갑자기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유를 물어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던데. 혹시 남편이 그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나요? 그 뭐냐, 별말 안 했는데. 그냥 내 병 치료할 수 있다고. 맞아. 그런 얘기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쫓지 뭐야. 성격 사근사근하니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기에 솔직히 너가 걱정되긴 했어. 그런 사람 옆에서 우리 딸이 괜히 맘 졸이면서 사는 거 아닌가 해서. 그 사람이 이유 없이 그럴 일은 없고 혹시 우리 남편한테 돈 요구한 건 아닌가 싶었죠. 아유, 그럴 리가. 난 단지 치료비가 좀 비싸다는 말밖에 안 했어. 아무래도 그렇죠. 엄마가 이해하세요. 남편 회사에 어떤 미친 사람이 금고를 털어갔대요. 그 돈이 자그마치 3천인데 그걸 홀랑 뺏긴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그 금고를 털어갔다고? 네, 그래도 곧 잡힐 것 같아요.
CCTV 모습이 딱 찍혔거든요. 되게 얼굴이 낯익던데. 저기 목마르지? 오자마자 내가 따져 물어서 목마를 텐데 엄마가 시원한 물 좀 떠다 줄게. 이 말은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오는 길에 내가 어디에 들렀을 것 같아? 어딜 들렀는데? 어디긴 어디야, 경찰서지. 증거도 다 있겠다. 내가 명색이 변호사인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왔지. 내가 또 동네 경찰서랑 친분이 있거든. 그리고 여기 떡하니 범인도 있고. 경찰한테 다 말했어요. 여기 주소랑 당신 인적사항까지 다. 뭐? 그러니까 엄마를 신고했다 이 말이야? 어? 그 말이 사실이야? 그럼 도둑이 눈앞에 바로 있는데 그걸 그냥 무시해? 나 변호사라니까. 아무리 내가 죄인을 감싸주는 일을 해도 명백히 범법행위가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해? 안 그래? 아니, 엄마인 걸 뻔히 알면서 신고를 하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넌 자식이란 애가 엄마 힘들어 보이면 알아서 돈 내놓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어쩜 돈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내니? 하긴 내가 당신 돈줄이었는데 내가 쏙 빠지니까 사는 게 힘들긴 했겠지. 근데 아프다고 거짓말은 하지 말지. 아픈 곳 하나 없이 멀쩡하던데 대체 무슨 치료를 받겠다고 돈을 더 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5천씩이나?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빌었으면 돈을 줬을지도 몰라.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말이야. 근데 이건 죄질이 너무 악하잖아. 남한테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 안 그래? 그건 또 어떻게... 나 뒷주사 한 거야? 어? 김서방이 했지? 그 자식 착한 척은 다 하더니만 너처럼 냉정하기 짝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돈 없다고 티를 냈는데도 빈말이라도 돈 주겠단 말 한마디를 안 하더구나. 끼리끼리 만난다는데 그게 정말이네. 그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지. 그래서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랑 꼭 붙어 지내는 거 아니야? 모자가 번갈아가며 사고쳐서 빚도 산더미고. 근데 말이야. 모여서 사고칠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정상적으로 해결할 생각도 해야지.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이건 좀 너무했잖아. 그치? 내가 그래도 이 집 장녀긴 하니까 마지막으로 도움 주는 거야. 딱 봐도 승우 이 자식이 엄마한테 이렇게 하도록 시킨 것 같길래 둘 같이 신고했어. 곧 경찰 올 테니까 죗값 다 치르고 와. 알았어? 딸이라는 애가 어쩜 이렇게 독해. 그렇다고 엄마를 신고해. 그것도 모자라서 동생까지 신고하고? 이쯤에서 정신 차리게 신고해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 아, 혹시나 해서 말인데 그 빚 나한테 떠넘기려는 생각 하지도 마라. 법적으로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거 알지? 나 당신들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법 공부한 거야. 내가 아는 지식 다 끌어서라도 당신 빚 내가 떠안는 일은 없도록 할 테니까 벌은 벌대로 갚고 돈은 돈대로 갚아. 알았어? 뭐 승호 그 자식이 발단일 테니까 그 자식 보고 갚으라고 하면 되겠네. 나 그럼 가. 오늘 이후로 내 얼굴 볼 일 없을 거야.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제가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음날 경찰서. 그러니까 사위가 나한테 돈 가져가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가져간 거라고요. 안 그럼 내가 아무리 개념이 없다 해도 사위 회사 돈을 훔쳤겠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전 왜 잡아온 건데요? 난 이 일과 나의 관련이 없다고요. 무슨 범죄를 같이 도모했다고 그래요? 증거 있어요? 예? 상식적으로 이분이 혼자 그런 일을 했단 게 말이 돼요. 그 빚도 다 당신이 만든 거더만. 당신이 알려준 거 아니에요? 아니, 빚은 내가 만들었지만 훔친 건 나 아니라니까요. 영상 보면 알잖아요. 거기다 없잖아요. 안 그래요? 추가 증거 제출하려고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마침 조사하는 와중이었습니다. 김서방, 자네가 말 좀 잘해주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자네가 나 힘들다고 돈 빌려준다 하지 않았나? 안 그래? 형님, 전 무슨 죄가 있어요. 전 형님 회사 주소도 몰라요. 에? 증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 친구 저희 회사 창고에 숨어있는 모습 볼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공부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범죄 발생 일주일 전에 여기 이 아주머니가 제 회사에 찾아와 금고에 대해 자세히 묻기도 했고요. 그러고 말 것도 없이 이미 영상에 두 사람 모습 다 찍혀 있으니까 명백히 도둑질 맞죠? 네, 뭐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고
돈 꺼내가란 소리도 당연히 안 했을 테니 어미는 도둑질이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훔친 돈은 집 수색해보니까 책상 서랍에 있더라고요. 조사 좀 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김서방, 내가 잘못했네. 내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만. 자네도 알 거 아니야. 나 이때까지 지희한테서나 자네한테서나 돈 받아서 나 위해서 쓴 적이 없어. 다 이 자식이 사고 치는 바람에 그거 수습하느라 그렇게 했던 거지. 내가 지희한테도 따로 미안하다고 싹싹 빌 테니까 나 좀 봐주면 안 되겠나? 그냥 나한테 돈 주기로 했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네. 응? 형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빠한테 버림받고 혼자 가난하게 사는 우리 엄마 보강시켜주려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빚진 거라고요. 저라고 뭐 누나한테 돈 뜯으면서 살고 싶었겠어요? 이번에 봐주시면 진짜 열심히 빚 갚으면서 살게요. 예? 이미 그렇게 애원하셔도 소용없어요. 신경 쓰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만 하자면 둘 다 정신 좀 차려. 똑똑한 딸 앞길은 막지 말아야지. 어디 이런 버러지 같은 것들이 길을 가로막아. 죗값에 빚에 다 당신들 몫이니까 다 갚아.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또 피해주는 날 오면 나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몇 배로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오죽했음 사위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할까. 안 봐도 딸이 어떻게 살았을지 짐작이 되네. 당신들은 큰 벌 받아야 돼. 제일 큰 죄가 뭔지 알아? 가족 내 폭력이야. 그게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똑같이 심각한 거고. 1년 후, 집. 그래도 새 집으로 이사 오니까 마음도 정화되고 좋네. 그러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 뭘, 당신이 옆에서 케어하느라 고생 많았지 뭐. 나 때문에 회사에서도 멀어지고 미안해. 이 집이 훨씬 좋은데 뭘. 그래도 그 사람들 5년형 받았고 빚도 감옥에서 나오면 갚는 걸로 합의가 됐으니 마음이 덜 찝찝하네. 내가 법적인 조치 다 취해놨으니까 걱정 마. 혹시라도 그 깡패 같은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접근하면 바로 문제 제기할 수 있게 해놨어. 변호사 와이프 두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네. 뭐 내가 이런 사건 한두 번 맡은 게 아니니까. 그쪽도 상대가 변호사라고 하면 움찔하는 게 있거든. 어쨌든 고마워. 당신도 이런 일에 휘말리는 게 만만치 않았을 텐데. 가족이잖아. 가족이니까 안 좋은 일 있으면 같이 해결하고 좋은 일 있으면 또 같이 기뻐하는 게 많은 거지. 그래도 당신 조언대로 아예 사는 환경을 바꾸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네. 새 출발하기에도 좋고.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다니까. 나도 회사에서 그렇게 먼 건 아니니까. 그리고 내 사업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직원들이 오히려 나 자주 출근하면 싫어한다니까. 눈치껏 가끔 들러줘야 돼. 당신같이 젠틀한 대표님이 또 어디에 있다고 싫어한대? 금고도 은행에 맡겨놨지? 그럼 이제 돈 안 당하고 싶어도 그럴 일 없어. 걱정 마. 잘했어. 그리고 금고 돈 안 당했다는 소문 돌면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니까 미리 대처하면 좋은 거잖아. 물론 그 소문이 내 가족 때문에 발생한 거긴 하지만 이제 연 끊기로 했으니 가족도 아닌걸? 우리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의 유일한 가족인 거야. 그러려고 집도 새로 이사한 거니까 서로에게만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 잘 살아보자. 알았지? 당신같이 든든한 가족이라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지.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 더 외롭고 괴로울 일 없게 내가 더 노력할게. 나도. 1년 후. 그 뒤로 남편과 저는 무탈하게 서로의 일에 집중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혹여나 빚쟁이들이 저희한테 빚 갚으라고 하진 않을까 걱정은 했었는데 경찰에도 미리 말을 해놓고 변호사이고 법적인 조치를 바로 취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별 문제가 없더라고요. 엄마랑 동생이 살던 집 보증금을 그대로 주니 그 뒤론 따로 저와 남편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진 않더라고요. 가끔 엄마 남동생한테 편지가 오긴 하는데요. 하나같이 자기들 빨리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란 내용뿐이에요. 무슨 변호사가 만능인 줄 아는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편지를 다 찢어버리고 그 뒤부터는 오는 편지들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한텐 빚 좀 갚아주면 안 되겠냐고 편지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 뒤로 우체국에 전화해서 오는 편지들을 그대로 반송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3, 4년 뒤엔 두 사람이 출소하게 되겠죠? 출소하자마자 저희들부터 찾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없게 연을 단단히 끊어 놓으려고요. 사실 남편이랑 저 그동안 너무 힘들게만 살아와서 외국에서 길게 여행을 다니며 쉬는 게 어떨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두 사람이 출소를 할 때쯤엔 아마 해외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홀가분하고 정리가 되는 요즘이에요. 사실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싫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핏줄이란 이유 때문에 연결되어야 하는 그런 끔찍한 존재일 수 있잖아요. 전 남편을 만나기 전까진 가족은 무조건 그런 존재라고 생각했는데요. 남편을 만나게 되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절실히 깨달았어요. 사실 부모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이 낳기를 꺼려했는데 남편 보면서 이런 사람이라면 아이를 낳아도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새 임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쁘고 건강한 아이가 우리 부부 사이에 찾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